현장 인터뷰, 이정효 소신 발언. 홍명보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보다 연봉 1억 더 줘야. 홍명보 울산 감독이 차기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된 현재 약 넉 달여 동안 100명이 넘는 국내외 감독 후보를 추리고 검토하고 협상한 대한축구협회 KFA 전력강화위원회는 어떤 심경일까? 7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광주의 하나은행 K리그 1 2024 21라운드를 앞두고 전력강화위원 중 한 명인 윤정환 강원 감독으로부터 이야기를 조금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윤 감독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이 경질된 이후 정혜성 전 위원장이 발탁한 11명의 위원 중 한 명. 지난 5개월간 소속팀 일정과 감독 선임 업무를 병행했다. 프로 현직 감독인 만큼 회의 때 현장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감독의 첫 반응은 다행이다 였다. 윤 감독은 내가 뭐 고생했겠나? 감독 선임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말했다. KFA는 돌고 돌아 결국 홍 감독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시 마시 캐나다 감독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인 지도자가 하마평에 올랐지만 협회가 세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홍 감독은 협회의 여러 차례 제안을 마냥 외면할 수 없었다. 6일 전격적으로 감독직을 수락키로 했다. 그 과정은 시끄러웠다. 지난달 정 위원장이 협회 수뇌부와 의견 충돌로 돌연 사퇴를 하기도.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윤 감독은 정혜성 위원장이 관두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임생 이사가 잘 처리를 해줬다. 그래도 후보군을 잘 정리해놨으니까 감독 선임을 하기가 더 쉬웠다. 고했다. 전력강화위로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긴 그렇고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됐으니 뭔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정효 광주 감독은 평소 스타일대로 더 속 시원히 홍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감독은 잘 됐다고 생각한다. 홍 감독도 그렇고 울산도 큰 결정을 했다. 대표팀 감독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상징이다. 협회에서 좋은 대우를 해줘야 하고 더 나은 지원, 더 나은 시간을 줘야 한다. 클린스만 감독보다 연봉 1억은 더 줘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카타르 매체 알카스가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 중에 밝힌 클린스만 전 감독의 연봉은 220만 달러, 약 30억 원이었다. 홍명보 선임 나홀로 결정 이임생은 KFA 4대 기술 파트 책임자. 대한민국에 축구인이 이렇게 없나? 정몽규 회장님은 제게 모든 기술 파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주셨다. 당신이 기술이사다. 모든 결정을 다 하라고 하셨다. 후보 3명에 대한 결정은 내가 했다. 홍명보 감독 선택을 회장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 55을 축구국가대표팀 차기 사령탑으로 결정한 대한축구협회 KFA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겸 기술총괄이사 테크니컬 디렉터 갑 8일 취재진 브리핑에서 남긴 발언이다. 최종 후보 4명을 결정한 뒤 유럽 출장 일정을 계획하다가 사퇴 의사를 밝힌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을 대신해 이 이사는 포스트 클린스만 선임 작업을 진행했고 다비트 바그너 감독 독일 과 거스포옙 감독 우루과이를 대면 인터뷰한 뒤 5일 늦은 밤 만난 홍 감독을 선택했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상황이 규정 위반이다. KFA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남녀 A 대표팀은 전력강화위원회의 몫이고 기술발전위원회는 17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에만 자문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내부 법률 자문을 거쳤다지만 규정 어디에도 기술발전위원장이나 기술총괄이사가 A 대표팀 감독 선임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이 이사는 회장님이 주신 권한과 책임을 이유로 됐는데 정 회장 또한 규정을 바꿔가면서 큰 권한을 줄 자격이 없다.
전력강화위원장 대행 자격 부여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진 정황도 없다. 이 이사 자신도 상근직 기술총괄이사가 됐을 때 이사회를 거쳤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독일을 지난해 선임했을 때처럼 수뇌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톱다운 방식이 다시금 작동한 것이다. 이 이사는 홍 감독의 선임을 홀로 결정했다고 했다. 전력강화위원장 자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들을 면담한 결과는 전력강화위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그는 마지막 결정만 맡았어야 했다. 정보 유출 우려가 나홀로 결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과거 KFA 부회장으로 활동한 이영표 해설위원이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해선 안 된다. 고 꼬집은 배경이다. 여기서 KFA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력강화위원회를 패싱하고 회장 보고까지 생략한 이 이사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쥐고 있었다. 드러난 직함만 기술발전위원장, 기술총괄이사 이외에 근거 없는 전력강화위원장, 대행까지 3가지다. 역할은 또 있다. 좋은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임무를 맡은 지도자 강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그를 포함한 6명의 리스트를 보면 이 이사를 수석 강사로 봐도 무방하다. 오랜 시간 활동한 김남표, 최승범 등 전문성을 갖춘 KFA 전임 강사들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떠난 뒤 강사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모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제대로 자격을 갖췄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인물들도 포함돼 의문을 자아낸다. 권력 집중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법이다. 정상적 조직이라면 특정 인물에게 권한을 몰아주지 않는다. 큰 틀은 같아도 파트별 책임자가 달라야 견제도 하고 협업도 하며 공동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축구 기술처럼 전문성이 강한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권한과 책임을 고루 나눠야 한다는 얘기다. 축구인들은 기술 독점 구조가 말이 안 된다. 특정인이 유소년을 키우고 지도자를 만들면서 좋은 연령별 대표팀과 출중한 A 대표팀을 구성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나? 홀로 권한을 쥐면 뒷말 역시 많아진다. 이 이사가 아니더라도 각 분야 전문가들은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 이번엔 이임생 홍명보 뒤에 숨나 또다시 사라진 정몽규 회장, 이즈 시선. 대한축구협회 KFA가 무려 5개월을 매달려온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선임 결과는 결국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었다. A 대표팀이 2차례 연속 임시감독 체제로 운영되는 총극, 뚜렷한 방향성 없이 오락가락한 전력강화위원회 기준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낭구 끝에 나온 허망한 결론이다. 홍명보 감독 선임이라는 결과를 놓고 지난 5개월의 여정을 다시 되짚어보면 그야말로 무능의 연속이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 경질 직후 무리하게 3월 정식 감독 선임을 주장하던 KFA는 개막을 앞둔 K리그 현직 감독들을 후보군에 포함시켰다가 팬들 위 문매를 맞고 꼬리를 내렸다. 부랴부랴 3월 임시감독 체제로 선회하고 지휘봉을 맡긴 건 올림픽 최종 예선을 한 달 앞두고 있던 황선홍 감독이었다. 5월까지 반드시 새 감독을 선임하겠다던 약속은 6월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 그리고 모든 후보군의 원점 재검토로 이어졌다. 이름값이 크게 떨어진 후보들의 이름이 흘러나오더니 대표팀 최종 후보를 추린 직후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돌연 사회까지 표명했다.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아닌 자정에 가까운 시간 선배 홍명보 감독의 집을 찾아가 읍소하는 것으로 홍 감독의 승낙을 받아냈다. 지난 5개월의 시간이 허송세월로 지워지고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확정된 순간이었다. 뿐만 아니다. 전력강화위원으로서 실제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참여했던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의 용기 있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지난 5개월간 KFA 내부 상황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뒤늦게 수면 위로 올랐다. 발끈한 KFA는 뜬금없이 박주호 위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가 되려 역풍을 맞고 있다. 무능하고 한심한 행정의 연속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KFA를 향한 여론이 폭발한 상황 속
가장 앞선에 나서 상황을 수습해야 할 정몽규 회장은 이번에도 자취를 감췄다. 이임생 기술이사와 홍명보 신임 감독 뒤에 숨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만이 아니었다.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탈락이라는 참사 이후에도 거듭된 감독 선임 실패라는 결과에도 마찬가지였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대표팀 훈련장까지 찾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애쓰던 정 회장이지만 정작 반대로 KFA가 비판을 받거나 한국 축구가 추락할 땐 단 한 번도 직접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하는 등 리더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간의 연이은 침묵 탓에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간 한국 축구가 추락했던 상황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 KFA도 한국 축구도 무너질 대로 무너진 가운데 상황을 수습하는 건 결국 정 회장의 몫이다. 그런데도 또 숨어버린 채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다면 또 다른 무능을 보여주는 꼴이다. 4. 당당한 박주호. KFA와 다르다. 뒤로 숨지 않고 공식석상 나선다. 대한축구협회 KFA 위 행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박주호 37가 공식석상에 선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는 18일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트리움에서 K리그 살리오 캐릭터즈 프리오픈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참석자 명단에는 박주호가 포함됐다. 박주호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광장에서 초등학생 1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박주호와 함께하는 어린이 축구 클리닉을 진행한다. 박주호는 초등학생들과 축구 기본기 훈련, 사인회, 사진 촬영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앞서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KFA 위 행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KFA 전력강화위원회 정강위 소속이었던 박주호는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영상에서 정강위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했다. 영상 속 박주호는 이런 식이면 정강위는 필요 없다고 진작부터 말했다. 며 감독 선임이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호의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300만회 이상을 달성. 축구 팬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이후 KFA 측은 박주호의 법적 대응 경고에 나섰다. KFA는 박주호 정강위 위원이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했다. 며 대중에게 큰 오해를 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고 입장을 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던 KFA는 최근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에 내정했다. 홍 감독은 지난 10일 K리그 경기를 끝으로 울산과의 계약을 해지했다.